자, 제가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민주당 정부는 지금까지 낮은 곳의 삶을 서민정당이라며 중산층 정당이라며 삶을 챙겼는가? 정치가 하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정치가 하는 게 이거 봐보세요. 전체 가구에 2016년, 21년, 24년, 24년께 이게 25년도에 국가 데이터에서 통계를 낸 걸 가지고 그런 겁니다. 근데 2024년 데이터를 가지고 한 거예요. 보게 되면은 2016년이 박근혜 정권 마지막이죠. 2021년이 그러니까 사실상 문재인 정권 마지막이에요. 맨 밑에 격차를 봐보세요. 상위 1%하고 전체 가구에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을 보게 되면 상위 1%하고 하위 50%의 격차를 보게 되면요. 격차를 보게 되면은 이 그 좀 줄어들었잖아요. 전체 가구는 12.6배 정도로. 네? 12.6배 정도로요. 그렇죠? 유선열 때는 더 조금 더 줄어들었지만 근데 보게 되면요. 이제 20대를 봐보세요. 20대. 20대를 보게 되면요. 상위 1%하고 하위 50%를 보게 되면요. 확 증가해요. 거의 2배 가깝게. 네? 한 6배 정도에서 9.8배로 그러니까 확 증가해버려요. 그 20대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 지지를 해줍니까? 예? 20대들이 어떻게 지지를 해주냐고요? 남성 여성은 안 와봤어요. 20대 남성도 봐보세요. 증가하죠. 확 증가해. 민주당 정권에서. 예? 여성들은 남성들보다는 덜하지만 어쨌든 증가하잖아요. 예? 자, 30대를 봐보세요. 30대도 그래. 30대가 전체가 그렇죠? 30대 남성. 거의 20대하고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거의 비슷하잖아요, 수치가. 예? 이 격차의 흐름이요. 30대 여성만 그러니까는, 30대 여성만 그러니까 좀 줄어들었었어요. 그 30대 여성이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인 지지층으로 했었던 배경도 여기에 있는 거죠, 사실은요. 예? 자, 그러다면 이제 이재명 정부 1년은 솔직히 그게 뼈 아픈 얘기지만은 제가 이런 얘기 하게 되면 교수님 저 너무 아픈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는데 이거 얘기해줘야 돼. 해줘야지만이 여러분들 4년 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않을 수가 있어요. 노무현 정부 때 개혁 실패가 결국은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졌잖아요. 그 꼴 다시 볼래요 여러분들이요? 그 꼴 다시 볼 거냐고요? 여러분 제발 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막 어부어부 하신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일반 국민들이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그냥 한 표들이야, 한 표. 네? 이번 지선에서 느끼는 점이 있어야 돼. 이재명 정부 1년에는요 노동이 없어. 노동의 양과 질이 다 후퇴했어. 앞에서 봤듯이. 가계 경제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는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데 어떻게 압도적 지지를 해주냐고요. 정원호가 처음에 그러니까는 압도적인 승리를 할 것처럼 우리가 모두가 예상을 했잖아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오세훈이 너무 잘해. 오세훈이 뭐 그러니까 이렇게 이길 수 있는 조건이 뭐가 있었어. 솔직히 말해서 오세훈 개인적인 인물 저거에 온통 그러니까 사고나 일으키는 그런 존재였었잖아요. 거기다가 윤석열의 그러니까 파탄 속에서 그러니까는, 예? 너무 쉬운 게임이었잖아요. 쉬운 게임에서도 승리를 못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압도적으로 이겨야 되는 선거에서도. 자, 봐보세요. 가구당 월평균 소비 지출입니다. 올해 1분기가 367만원이야. 역대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367만원이야. 근데 이게 2019년 팬데믹 전 수준 2018년도보다도 2018년 수준을 회복이 안 된 거야. 잃어버린 9년이야. 왜 그래요? 가게가 쓸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 뭘 왜 그래요.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앞에서 임금을 받잖아요. 저런 임금 속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소비를 합니까? 예? 이게 상식이야. 경제적인 지식이 필요 없는 상식이라고. 그렇죠? 상식인 겁니다. 노동 없는 성장 속에서 어떻게 가계의 소비가 살아납니까? 예? 어떻게 살아나냐고요. 예? 자영업자들 봐보세요. 자영업자당 소매 판매액이 2020년에 100으로 했을 때 올해 1분기가 104.8인데 이게 2021년 팬데믹 때 106.5보다도 그러니까를 아직 회복을 못하고 있잖아요. 작년도가 102.4였었어. 이 차이가 왜 된 겁니까? 소비 쿠폰으로 그나마 조금 올라간 거야. 일회성 소비 쿠폰으로. 네?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일회성 소비 쿠폰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이건 제도가 해야 되는 것이지. 1월 3월 1분기 월평균 자영업자당 실질 소매 판매액을 봐보세요.
2021년, 22년 수준이 회복이 안 돼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의 1인당 소득이 제일 밑바닥인 이유인 거야. 여러분들 이재명 정부 지지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아프죠? 아프죠? 근데 더 아픈 건 뭔지 아세요? 실패로 끝나가지고 더 그한 구구 세력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는 진짜 있잖아요. 우리 노무현 정권이 그러니까 실패하고 난 다음에 뭘 했습니까? 네? 안희정이라는 정치인이 뭘 했어요? 네? 우리 저기 패족이 됐다고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 그렇게 정치라는 것은 냉정하고 냉엄한 곳입니다. 국민들 평가를 무서워해야 되는 거예요.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 봐보세요. 실질소매 판매, 매출 감소 봐보세요. 끝없이 감소해. 예? 왜 그렇습니까요? 자영업은 가게가 지갑을 열어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 우리가 소비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가게가 쓸 돈이 없어. 그 속에서 최고 성장률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자, 물가 봐보세요. 물가 관리도 한국과 대만과 일본 세 나라를 비교해봤어요. 우리가 제일 높아. 2025년 3월 달에 100으로 놓은 거예요. 이거 왜 그랬습니까? 윤석열 시대 마지막이기도 하지만은 트럼프가 4월 달에 관세 충격을 내던지잖아요. 예? 그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충격에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취약한가. 이 한국, 대만, 일본은 다들 그러니까 수출, 무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세 나라를 비교해 본 거예요. 보게 되면은, 예? 일본, 대만보다 우리가 훨씬 더 그러니까는 물가 상승률이 높아. 물가 관리에 실패를 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요? 가게는 소비를 더 못하지. 너무 비싼 거야. 바깥에서 소비하기에. 예? 비싼 거야. 자영업자들은 그러니까는 가격을 올려야 되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은 가뜩이나 안 팔리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원료비, 재료비 올리고 안 올릴 수는 없고, 올려 겨자 먹기로. 자영업자 피해가 가중되는 거예요. 이건 상식입니다. 상식이야. 예? 물가 관리 실패야. 왜 물가 관리 실패라고 하냐면요. 자, 봐보세요. 생산자 물가를 봐보세요. 생산자 물가라는 건 뭐냐면요. 기업 간에 거래하는 가격이죠. 예? 기업 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물건을 자영업자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료를 사야 될 게 아닙니까? 예? 소위 생산 원가를 가는 거죠. 이 생산 원가의 상승률은 세 나라가 비슷해요. 비슷하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생산 원가가 소비자 물가에 그러니까 전이가 되는 거잖아요. 올라가게 되면요. 왜 한국이 더 많이 전이가 됐냐 이거예요. 이건 물가 관리 실패인 겁니다. 물가 관리 실패인 거야. 대통령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은 그냥 하는 척해. 그냥. 예? 그때만 잠깐. 예? 관료들이 그래요. 대통령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은. 예? 여러분 이거 피부로 느끼는 거잖아요. 여기에 또 한 가지 요인이 뭡니까? 화폐 통화가치 변동률이야. 올 초부터 해가지고 통화가치 변동률 봐보세요. 원화는 그러니까 우리 금요일까지 5.4%가 하락했고 대만은 0.9%, 엔화는 2.3%. 엔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락하는 통화로 유명한데 그거에 우리가 2배가 넘잖아요. 네? 대만과는 너무가 대비되지 않아요? 이걸 성공의 비용이라 그랬죠. 성공의 비용. 대만도 성공한 나라잖아요. 반도체로. 네? 새로운 신세계를 경험하는 나라잖아요. 우리가 더요. 네? 제가 이걸 뭐라 씁니까요? 환율은 화폐 주권의 문제예요. 화폐 주권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그런 거야. 네? 자, 지난번에 얘기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분기 국민 총소득 역사상 최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게 국민 총소득을 1960년부터 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67년 전. 67년 전에요. 그러니까요. 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해가지고 분기 기준으로 최대 성장률입니다. 대통령이 이거 포스팅까지 했죠. 네? 그래서 대통령이 1분기 실제 국민 총소득 성장률 사상 최고. 국민 총소득이라고 하면은, 국민들의 소득이 증가한 걸로 우리가 사상 최고로 하면은 뭔가 체감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체감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명목 GDP 성장률도 10%가 넘게 나왔어. 10.2%인가.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국가 채무라는 것은 GDP 대비로 하기 때문에 국가 채무 비율이 떨어질 거예요. 분모가 확 커져가지고. 그래서 재정 건전성이 다 탄탄해졌다 그랬었어. 예? 그렇죠? 자, 이게 뭐냐면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이 보게 되면 경제 결실 국민 모두에 이어지도록 최선하겠다 이 말을 달았지만은 얘기 안 한 게 있어요. 얘기 안 한 게. 자 봐보세요. 우리가 먼저 발표한 거는 1분기 GDP 경제 성장률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GDP 증가율이죠. 예? 이게 1.7%로 발표됐었어요. 언제? 5월 초에. 근데 이걸 이번에 다시 이게 이제 속보치고 중간에 다시 그러니까는 수정치료를 다시 계산해 보니까 1.84% 정도로 나왔어요. 네? 1.84%로. 이게 이제 OECD 지금 현재 발표가 대부분이 발표했지만 OECD에서 두 번째입니다. 대통령은 이걸 세계 최고라고 언급까지 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은 국민 총소득이라는 게 나옵니다. 국민 총소득은 뭐냐면요. 잠시 설명드릴게요. 잠시 설명드리는데 이게 9.2% 해가지고 대통령이 굉장히 고무가 된 거야. 예? 이게 뭐냐면 한국은행이 통계를 집계한 이래 67년 만에 그러니까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고거든. 분기별 성장률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러니까 언급 안 한 게 있어요.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라는 거 있죠. 쓸 수 있는 소득은 0.3%뿐이 안 올랐어요. 뭔가 이상하죠, 여러분들. 국민들 총소득은 그러니까 9.2% 올랐는데 가계는 0.3% 올랐어. 같은 올해 1분기에. 이거를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돌려서 얘기한 것이죠. 돌려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요? 경제 결실이 국민 모두에게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예? 이 얘기로 너 퉁치고 넘어가신 건데 0.3%요. 그럼 이게 뭐냐? 쉽게 얘기해서요. 국민 총소득 개념이 좀 필요한데요. 이게 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겁니다. 굉장히 수치가 있어서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죠. 근데 이런 거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GDP를 먼저 계산을 합니다. GDP를요. 밑에서 빨간 박스로 있죠. GDP를 국내에서 생산한 총 일정 기간 동안 생산한 것의 증가율. 그걸로 이제 그러니까 물가 변화를 반영해서 계산한 거죠. 그게 596.7조예요. 그게 작년 4분기 대비해서 1.8%가 올랐다는 얘기예요. 작년 1분기 대비해서 3.8%가 올랐고요. 네? 그 얘기입니다. 그 수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맨 위에 실질 국민 총소득은 저 위에 647조가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9.2% 증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과정에 있는 게 뭐냐면요. 두 가지가 있죠. 교육 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 손익. 이게 말이 굉장히 길죠. 학생들 가르치면서도 이거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음미하면 된다. 교육 조건이라는 게 뭡니까요? 우리가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잖아요. 우리 대표적으로 수출하는 상품이 뭐예요? 반도체. 수입하는 대표적인 상품이 뭐예요? 석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를 그러니까는 반도체를 하나 수출을 해가지고 석유를 얼마만큼 수입할 수 있느냐. 예? 반도체 가격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석유 가격보다 더 많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는 무역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이익을. 그겁니다. 그 효과가 한 38조 7천억 원 정도 나왔다 이거예요. 지난 4분기에 1.6조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이게 거기서 더하게 되면은 40조가 좀 넘는 규모가 되죠. 이게 그러니까 확 끌어올린 거야. GDP보다도 더 높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한 가지가 추가된 게 뭐냐면 저기 위에 두 번째 줄에 보게 되면 실질 국외 수치 요소 소득이라는 게 있죠. 모든 소득은 경제학에서는 요소 소득을 줄여서 말하는 겁니다. 네? 줄여서 말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뭐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근데 순수치 우리가 이제 뭐냐면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벌어나간 소득도 있고 우리가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도 있잖아요. 그걸 정리한 게 순수치입니다. 순수하게 우리가 걷어들인 소득. 네? 우리가 대표적으로 미국에 뭐 투자들 많이 하잖아요. 주식 투자도 많이 하고 그래서 돈 벌어서 들어오잖아요. 예? 투자 소득 같은 경우가 최근에 많이 가잖아요. 그 결과로 그게 이제 그러니까 작년에 4분기는 8조 2천억 원이었었는데 올해 1분기는 11조 6천억 원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4분기보다 얼마가 증가한 거예요? 3조 4천억 원 정도가 더 증가한 거죠. 이 두 가지가 합해서 기여를 해가지고 보니까는 GDP는 1.8%가 올랐는데 국민 총소득은 9.2%가 증가했더라 이거예요. 그럼 국민 총소득은요 사실 말 그대로 대한민국 국민 전체 그러니까 총소득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엔 그럼 뭐가 있냐? 맨 밑에 실질 가계 총처분 가능 소득인 게 있잖아요. 그거는 저 맨 밑에 334조 2천억 원. 이 중에서 가계의 소득은 647조 중에서 334조 정도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작년 4분기에 비해서 333조였었으니까는 1조 2천억 원 정도 증가한 거라 이거예요. 0.3%. 그럼 여기에 나머지는 뭐겠습니까? 기업소득, 정부소득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돈 많이 벌었잖아요. 영업이익이 폭증했잖아. 이런 것들인 거야. 이런 것들로 그러니까 반도체 저거야. 그래서 G7 정상회담에 가가지고 이코노미스트하고 기자회견하면서 이코노미스트 기자가 이코노미스트 기자가 그 돌려가기로 했더구만요. 뭐라고 했냐면 굉장히 운이 좋을 때 그러니까 집권을 했다 이거야. 주식이 그러니까는 이렇게 반등하기 시작할 때 반도체가 그러니까 저거 할 때. 그 덕으로 이런 식으로 비아냥 걸더라고 아이가. 자, 그랬을 때 그다음에 왜 그러면 국민들의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은 0.3%대 안 증가했냐? 이게 바로 여기서 나와요.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의 월 평균 실질임금을 봐보세요. 1분기 기준으로. 작년 1분기보다도 얼마 전에 작년 1분기에 379조 7천억 원이었는데 올해 384조 7천억 원이야. 근데 이게 2022년 수준을 회복을 못한 거죠. 네? 그러니까 잃어버린 5년이죠. 네? 그러니까는 가계소득에는 그러니까 가계소득은 여전히 그러니까 겨울인 거예요. 겨울인 거야. 네? 네? 어떤 분이 반도체 빼도 5천이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같이 타고 올라가는 거고요. 분위기 속에서. 예? 그러니까 반도체가 만약에 안 올라갔으면은 그 나머지도 그렇게 올라가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임금 격차 봐보세요. 중소기업, 대기업 임금 대비 중소기업의 임금 비중을 보게 되면, 예? 2011년 이후에 가장 역대 최저예요. 49%, 50%도 안 돼. 1분기 기준으로요. 예? 전체 실질임금도 그러니까 실질임금 총액도 그러니까 지금 회복이 안 됐는데, 회복이 안 됐는데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저 정규직 상용직 뭐 이건 뭐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대한민국에서 비정규직이나 임시직 일용직은요 국민이 아닙니다. 왜? 존엄을 지킬 수가 없거든. 너무 소득이 낮아가지고 150만 원, 140만 원, 150만 원 가지고 어떻게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러니까 삶을 살 수 있고 인간적인 대우를 받겠어요. 여러분들 상식 아닙니까?